네, 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오늘은 강성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이 위조품 얘기입니다. 네. 가짜 시계부터 가짜 가방까지 여전히 암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엔 단순히 이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위조품이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매장까지 열어서 영업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삼성의 신제품 출시 행사장입니다. 삼성은 이날 유명 패션 브랜드인 슈프림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패션쇼도 하고 매장도 열 것이라고요. 三星对于产品科技技术的追求，还有对产品设计的追逐，和我们对潮流文化一贯的态度是非常一致的。我们相信 Supreme 品牌和三星的合作产品。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슈프림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네.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이른바 짝퉁 회사였던 거죠. 삼성 측은 협업을 취소했습니다. 이 삼성과 슈프림 측 모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상표권에 있습니다. 네. 슈프림은 지난 2012년까지 미국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는 사이에 슈프림 이탈리아가 전 세계 67개국에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거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상표권을 가진 곳은 슈프림 이탈리아였습니다. 네. The items are totally different, and the design of the items is totally different. 슈프림은 뒤늦게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섰지만 유럽연합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법원도 슈프림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While it was once okay to just police the market where you were immediately operating, nowadays, because of the truly global nature of digital media and e-commerce, it's just a much more complex issue than it ever was in the past. 슈프림 이탈리아 측이 60여 개의 매장을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상표권인데요. 네.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는데도 소송을 당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명한 생활용품 회사인 무인양품의 얘기인데요. 네. 최근 중국에서 유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매장 분위기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름은 아예 똑같습니다. 첫 글자만 간자체로 달리한 것뿐인데요. 네. 해당 중국 업체는 오히려 일본 무인양품 측에 상표권 소송을 걸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이 OECD에 따르면요, 네. 이 위조품 그리고 불법 복제품의 시장은 연간 5,090억 달러, 약 575조 원으로 전 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중국이 절반인 50%를 차지했고 홍콩이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의류부터 신발,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지폐까지 가히 짝퉁 전성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영국 기업인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를 불법 복제판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품과 거의 흡사하지만 자칫 폭발할 수도 있는 불량품입니다. 네. 我们工艺肯定跟正品肯定比不了，比如说你这个热度没有热度了，热度不够了，或者电机可能随时可能会烧掉，转不转的。 식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엔 중국 슈퍼마켓에서 가짜 스타벅스 인스턴트 커피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고 네. 허난성에서는 가짜 상표를 붙인 과자와 음료수 등이 단속에 걸려서 압수품 6.2톤이 소각되거나 폐기됐습니다. 이 위조품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잖아요. 네. 없애기, 이런 일을 아예 없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푸젠성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안입니다. 형형색색 운동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모두 유명 회사들의 신발을 그대로 베껴 만든 가짜입니다. 네. 이 남성은 하루 평균 120켤레의 운동화를 파는데 한 달 수익만 10만 달러, 1억 원이 넘습니다. They cost somewhere around 800. And what do you sell these for? We sell them normally at about $120. 짝퉁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것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얼마 전 출시 하루 만에 모두 팔린 스타벅스의 한정판 컵은 모조품이 만들어졌는데 3만 3천 원짜리였던 이 컵이 암시장에서 최고 16만 8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网络购平台、代购啊，包括这些电子商务这块，这种类型的案件呢是越来越多。咱国家呢也做出了一些生产者、经销者、代购者他都要有一定的责任在里面。那你要 이 미중 양국이 여전히 무역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 위조품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적 재산권이 핵심인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